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에 직장에 다니는 여성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요. 결혼 전 남편과 연애를 할 때에는 그런 제게 친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주겠다며 이제부터 엄마처럼 생각하라던 시모는 결혼 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진짜 딸은 신우 한 명이었고 저는 배우지도 못하고 엄마 없이 자라 그늘진 재수 없는 애라고 취급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친정 엄마의 부재를 핑계 삼아 제게 수많은 모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영미야, 너 엊그제 와서 보니까 김치찌개를 엄청 잘 먹더라. 네, 어머니. 엊그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뱃속에 그지 새끼가 들어 앉았니? 아무리 엄마가 없어서 배운 것이 없다지만 어쩜 그렇게 애가 무식하고 더럽게 밥을 먹냐? 난 살다 너처럼 밥을 돼지처럼 먹는 애는 처음 봤다. 지난번에 밥알 새냐고 반찬 투정하냐고 하시길래 저는 맛있게 먹는다고 먹었던 건데요. 누가 맛있게 먹으랬지? 개걸스럽게 먹으랬냐? 밥상 머리 예절 하나.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것을 며느리라고 들였다고. 내가 얼마나 어제 네 시아버지한테 욕을 먹은 줄 알아? 어머님, 저는 그저 어머님께서 해주신 음식 맛있게 먹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누가 너 먹으라고 했냐? 누가 너 먹으라고 음식을 해? 다 내 새끼들, 내 가족들 먹이려고 한 거지. 너 그렇게 못 얻어먹고 자란 티 낼 거냐? 어머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지난번에 밥 먹으라니까 제사 지내듯 해서 한 소리 했더니만 이젠 아주 그지 새끼 마냥 달라붙어서 먹고 너는 그냥 먹는 거 자체가 복이 달아나는 상이야. 네? 너랑 음식 먹으면 같이 먹은 사람들도 재수가 없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너는 그냥 먹지 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그냥 시댁에서 밥 먹지 말라고 왜 자꾸 두 번 말하게 만들어? 밥을 먹지 마시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안 하시겠단 말씀이신가요? 그래. 너 밥 먹는 거 꼴 보기 싫어서 도저히 못 봐주겠으니까 그냥 너는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을 생각을 마라. 알겠어요. 어머님이 정 그렇게 싫다시니까 저는 밥 안 먹을게요. 그래. 이제부터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거 절대 없는 거다. 명심해라. 오랜만에 시댁 식구들과 함께했던 저녁 식사 자리가 끝난 후 시어머니는 제게 다짜고짜 먹는 모습이 재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떤 모임 자리에서도 제게 절대 밥을 같이 먹을 수 없으니 먹을 생각을 말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서럽긴 했지만 진심은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같이 밥 안 먹으면 그만이다라는 오기가 발동하기도 했죠. 올케, 나야. 형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엄마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내가 알려주려고.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올케 밥 먹는 거 재수없다고 같이 밥 안 먹기로 약속했다던데? 아, 네, 맞아요, 형님. 올케, 그러게 잘 좀 하지 그랬어? 내가 진짜 우리 시어머니가 울 엄마만 같으면 나는 업고도 다니겠다. 올케는 좀 상황이 잘 판단이 안 서나 봐? 형님, 저 솔직히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진짜 답답하네. 올케, 우리 엄마가 재수없다고 밥 같이 못 먹겠다는 소리는 올케한테 너 납작 엎드려라. 나 네 시어미다. 앞으로 잘해라. 그런 뜻이라고. 네? 어떻게 아들 며느리랑 평생 밥 한 끼 못 먹겠어? 설이고 추석만 해도 몇 날 며칠 같이 둘러 앉아야 하는데 올케는 그때 쫄쫄 굶을 거야? 어머님께서 너무 확고하게 말씀을 하셔서 전 명절 생각은 못했어요. 그게 어린 거란다. 올케 아가야. 그럼 어머님께서는 왜 제게 같이 식사를 안 하시겠다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직도 상황 판단이 안 돼? 우리 엄마한테 엎드리라고 그냥 죄송하다. 앞으로 잘하겠다. 그러라고. 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올케가 뭘 잘못했겠어? 그냥 우리 남동생이랑 결혼한 게 잘못이지. 네? 우리 엄마 쉬운 사람이야. 올케가 너무 어려워하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편하게 하는 것도 싫대. 그러니까 적당히 엄마한테 알랑방귀도 좀 뀌어가면서 살살 기라고. 그러면 엄마가 알아서 올케한테 좀 잘하겠니? 형님, 그래서 그 알아서 잘 하라는 게 뭔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올케는 진짜 엄마 없는 티를 이렇게 내는구나. 대체 시집 오면서 뭘 배웠어? 시댁 어른들한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못 배웠니? 이렇게 하나부터 다 알려줘야 해? 네.
돌려 말씀하지 마시고 대놓고 말씀해주세요. 저 지금 사실 어머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안 됐지만 그냥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뿐인데 형님 말씀 들어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네요. 올케야. 우리 집에 들어온 이상 너는 나나 우리 엄마 앞에서 여자 아니야. 네? 올케 너 저번에 우리 아빠한테 찌개 떠드렸잖아. 그치? 그랬나요? 그런데 그게 왜 무슨 문제가 있나요? 누가 너 보고 여자 짓을 하래? 올케 넌 그냥 가장 늦게 자리에 앉고 가장 빨리 일어나. 그렇다고 죽상하지 말고 웃으면서 그냥 만 하면서 밥이나 먹으라고. 어디 나대면서 시아버지 찌개를 떠주고 여자 짓을 해? 설마 그것 때문에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우리 아빠야 좋아하셨겠지. 그런데 그런 아빠를 본 우리 엄마가 안 좋았다고. 그러니까 올케 네가 잘 보여야 할 사람은 우리 아빠가 아니라 우리 엄마라고. 내가 지금 이거 하도 답답해서 말해주는 거야. 올케 네가 밥 겸상하지 말랬다고 알았다고 했다며. 올케 그 말에 우리 엄마 더 빡쳐서 사단 날까 싶어 얘기하는 거야. 그럼 지금 재수없게 밥 먹는 모습이 싫다고 하셨던 말씀이 사실은 제가 아버님께 찌개를 떠드려서란 말인가요? 그것도 그렇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다짜고짜 화를 냈으면 일단 죄송합니다가 나와야 하는데 안 그랬잖아? 그것 때문에 엄마가 지금 들어누웠어. 올케 이런 데서 엄마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나는 거야. 알아? 무슨 차이가 나요? 저희 아빠한테 교육 제대로 받았고요. 솔직히 저는 어머님이 제게 화가 나신 이유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찌개 떠드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얘 봐라. 진짜 엄마 없는 티 이렇게 내네? 떠들일 수야 있지. 그런데 너 우리 아빠 네 편 만들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 아빠한테 살살거렸잖아. 그거 나랑 우리 엄마가 모를 줄 알아? 이렇게 집안 편 만들기 하면 그 집안 망하는 거 시간 문제야. 제가 무슨 아버님을 제 편으로 만들려고 해요? 형님이랑 어머님 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살살 눈웃음 쳐가면서 아버님 그 난리를 치는데 아니라고 하면 누가 믿냐? 나도 소름이었는데 우리 엄마는 얼마나 소름이었겠어. 막말로 너 술집 여잔 줄 알았어. 내 동생도 그렇게 꼬셨냐? 형님, 말씀이 지나치네요. 어떻게 동생 와이프한테 술집 여자라는 소리를 하세요? 그러면 가정교육을 잘 받고 오든가? 네가 우리 아빠한테 떠준 것이 김치찌개가 아니라 술이었으면 그냥 너는 술집 여자였어. 네 엄마가 돌아가실 때 그렇게 남자 꼬시라고 전수시켰어? 너 지금 네가 하는 짓은 죽은 네 엄마 욕보이는 거고 네 아빠 얼굴에 똥칠하는 거야. 형님, 그만하세요. 저희 엄마 아빠 형님한테 그런 소리 들으실 분들 아니에요.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굴어. 내가 제대로 알려줄 테니까 내일 모레 친척들 모임 자리에 나와. 알겠어? 어머님의 난데없는 요구의 이유를 신우에게 전해들은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버님께 식사 맛있게 드시라며 찌개 한 번 떠드렸다는 이유로 제 돌아가신 엄마를 운운하고 친정 아버지를 욕하는 말들을 듣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 네 신우말이 말 같지가 않니? 어제 분명 너한테 오라고 했을 텐데 어떻게 너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네 신랑만 보내냐? 오빠가 말씀 안 드렸어요? 저 어제 야근하느라 늦었어요. 야근? 야근은 핑계 아니냐? 솔직히 어머님, 제가 가도 제게 어머님이나 형님이 제게 좋은 소리 안 하실 거 뻔하잖아요. 저도 그런 말들 듣고 있기 불편하고요. 그래서 내키지 않았던 차였는데 회사에서 일도 있고 해서 못 갔어요. 그래서? 그럼 너는 영원히 우리를 안 보겠다는 거냐? 그건 아니지만 형님한테 전해 들은 바로는 어머님께서 제게 역정이 나셨던 이유도 저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기도 했고요. 그래? 입장 차이라는 것이 있고 집안 문화가 다 다르니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집안은 여자가 웃음 팔고 다녀야 하는 문화였나 보구나. 내가 그렇게 이해하마. 네? 아무튼 아무리 그래도 네가 먼저 나한테 연락을 해서 상황이 이래저래 해서 못 간다고 말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영영 안 볼 것 아니면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 도리 아니냔 말이다. 그건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엄마 없는 며느리를 본 이유가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네가 엄마 없이 자란 티가 많이 나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싶다. 그래서 내가 너를 하나부터 다 천천히 알려주려고 한다. 네? 요즘 며느리들은 시애미가 손수정성껏 음식해서 보내도 다 쓰레기통에 버린다더라? 설마 너도 그러냐? 네? 아니요.
음식을 왜 버려요, 어머님? 그래, 내가 너는 그 정도로 몰상식한 애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 어미가 일찍 죽었어도 상식은 있을 거라 생각했다. 내가 진짜 아량을 베풀자 싶다가도 네가 엄마 없는 티가 철철 흐르는 것을 생각하면 또 힘이 드는 건 사실이다. 어머님, 저 예 다 하고 도리 다 할 거예요. 그런 말들도 다 말대꾸다. 아무튼 내가 어제 한 음식 오늘 아침에 꺼냈더니 내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좀 보냈다. 그러니까 맛있게 먹는 거 나한테 동영상으로 보내라. 네? 내가 너한테 같이 밥 못 먹겠다고 해서 너 어제 못 왔잖냐. 그게 걸리더라.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너도 다 아는 마당에 말이야.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굴면 쓰니? 그래서 음식 보냈으니까 맛있게 먹는 모습 나한테 보내라 알았지? 어머님, 저 퇴근하면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해요. 그래, 나 같은 시험이 없다. 며느리가 잘못해도 먼저 손 내밀지 않니? 너 진짜 나한테 감사해야 한다. 친척들과의 식사 모임에 가지 않았던 제게 시어머니께서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맛있게 먹을 제가 떠올랐다며 음식을 보내주셨다고 하시더군요. 맛있게 먹는 모습도 보고 싶으니 꼭 동영상으로 음식 먹는 모습도 보내달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제가 속이 좁았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보낸 음식을 꺼냈고 저는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식이 들어있던 뚜껑을 연 순간 코를 찌르는 상한 냄새와 고릿한 냄새가 역하게 올라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냄새보다 더 심했던 것은 통 안에 들어있던 음식의 모습이었습니다. 김치며 나물, 각종 전과 고기 등이 뒤섞인 모습은 그야말로 음식물 쓰레기 같았기 때문입니다. 얘야, 너 어제 음식 안 먹었니? 어머님 음식이요? 어머님 그런데 음식이 약간 이상한 것 같던데. 이상하긴 뭐가 이상하냐? 그거 상에 다 올라갔다가 남은 음식들 한 통에 다 담은 건데? 네? 한 통에 그 음식들을 다 그냥 담으신 거라고요? 그래, 너 보니까 그냥 네 밥그릇에 올려놓고 먹는 거 좋아하길래 내가 그제 밥상에 올라갔다 남은 음식들 손수통에 다 넣어서 보낸 거다. 어머님, 저한테 보낸 음식이 이미 상에 올라갔다가 남은 음식들이었단 말씀이세요? 아니 그럼 어느 시어미가 오지도 않은 며느리한테 새 음식을 고이 싸서 보내냐? 보내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왜? 먹기 싫었냐? 그래서 안 먹었어? 아니요, 먹었죠. 그런데 왜 동영상을 안 보내? 동영상이요? 보내드릴게요. 이게 뭐냐? 너 지금 이게 무슨 영상이냐? 너 설마 고양이들한테 내 음식을 먹인 거냐? 아니요, 어머님 잘 보세요.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려고 잠깐 내려놨는데 고양이들이 몰려오더라고요, 냄새 맡고요. 뭐? 그런데요, 음식이 얼마나 쓰레기면 고양이들도 안 먹고 가버려요. 먹으면 탈날 것을 고양이들도 알았나 봐요. 어머님이 보내는 쓰레기가 이 정도라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너 시어미가 손수 보낸 음식을 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그래놓고 동영상을 찍어? 쓰레기 맞잖아요. 사람들 입에 다 들어갔던 잔반 저한테 보냈잖아요. 쓰레기 아니에요? 이게 못 얻어먹은 거 불쌍해서 보내줬더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차라리 쥐약이라도 넣지 그러셨어요. 이런 쓰레기를 보낼 거면 아니면 어머님 딸한테 보낼 걸 그랬나요? 맛있게 먹으라고? 고양이도 못 먹는 쓰레기 어머님 딸은 먹으려나요? 뭐? 이게 미쳤나? 이런 쓰레기를 보내놓고 음식 먹는 영상을 보내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진짜 상한 음식물 쓰레기 먹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미 없는 것이 아주 고마운 줄도 모르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너 진짜 우리 아들이랑 갈라서고 싶어? 내가 할 소리예요. 오늘 저 당신 아들한테 당신이랑 당신 딸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말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와이프로 살면 살았지. 며느리는 안 할 거라고 말할 거니까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어떻게 사람한테 상한 음식을 보내놓고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어요? 네가 쓰레기니까 쓰레기를 보냈지. 어머님이 이렇게 속 시원하게 저에 대해 말해줘서 고마워요. 이거 바로 오빠한테 보냈어요. 다시는 만나는 일 없도록 하죠. 저는 지금껏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기했던 폭언들과 음식물 쓰레기 사건을 남편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 생활을 이어갈 자신이 없다고 했죠. 남편은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이라며 자기 몰래 이런 일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일찍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자랐던 제 아픔을 알고 있던 남편은 제게 차마 용서해달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댁 없는 셈치라고 하더군요. 사랑하는데 시댁으로 인해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요. 절대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를 괴롭힐 일 만들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남편은 모든 일은 시아버지께 알렸고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엄청나게 화를 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따로 저를 찾아왔고 사과를 했습니다. 저와 남편만 둘이 행복하게 살라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도 신우도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단속했다면서요. 남편은 평생 제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와 신우와의 연락은 모두 끊었고 앞으로도 만나지 않으려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상처를 주었던 두 사람으로 인해 저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으니까요. 지금은 남편 도움으로 많이 좋아진 상태고 남편 역시 제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 저 역시 노력하려 합니다.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 번역가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에 대한 조언 중에 쫓기듯이 결혼하면 망한다는 말이 있죠. 제 케이스가 딱 그 예시에 들어맞을 듯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 워낙 인간관계가 좁고 남자 만날 기회가 없어서 저는 모솔로 살아왔습니다. 지인의 지인이 주선해준 소개팅으로 남편을 만나게 됐고 그 남자를 놓쳤다가는 결혼할 기회 자체가 없을 거라는 조바심이 들어 저는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이후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나 돈 좀 빌려주라. 얼마나? 한 5천만 원? 5천 원도 아니고 5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 나 그런 돈 없어. 에이, 왜 이래? 다 알면서 얘기하는 건데. 자기 은근히 돈 많잖아. 내가 무슨 돈이 있어. 그리고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아는데? 자기가 장모님이랑 대화하는 거 들었어.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유산이 있다며? 장모님은 그 돈 쓰실 생각 없고 나중에 자기가 필요하면 쓰라고 하시던걸? 나랑 우리 엄마랑 하는 대화를 엿들으면 어떡해?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 내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장모님 목소리가 카랑카랑해서 들린 거야. 나를 왜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냐? 기분 나쁘게. 자기가 들은 게 아니라 들렸다고 치자. 그렇다면 못 들은 척 해줘야지. 갑자기 나한테 돈 얘기를 꺼내면 안 되는 거잖아. 들었는데 어떻게 못 들은 척하냐? 그리고 자기야말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지. 우리가 무슨 사이야? 무촌인 부부 사이야. 부모보다 더 가깝고 끈끈한 사이가 우리 사이라고. 그런데 남편이 돈 빌려달라는 말이 그렇게 서운해? 자기한테는 내가 남이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일단 차분하게 얘기를 해보자.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5천만 원이 필요한 건데 그래? 사실은 내가 회사에서 큰 사고를 쳤어. 그 돈만 있으면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 있어. 근데 5천만 원으로 막지 못하면 당신 남편 감옥 가야 해. 그 돈이 없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작은 실수였는데 그것 때문에 회사 회계 장부에 문제가 생겼어. 상사랑 얘기해봤는데 돈만 채워넣으면 이번 한 번은 눈 감아 준다더라고. 그래서 자기한테 정말 어렵게 부탁하는 거야. 우린 가족이잖아. 맞아. 우린 가족이지. 우리 아빠가 말씀하시길 어려울 때 돕는 게 진정한 가족이랬어. 그럼 빌려주는 거지? 우리 아빠가 남기신 돈은 엄마가 갖고 계셔. 엄마한테 말해서 받아올게. 야호, 정말 고마워. 모든 게 당신 덕분이야. 저는
남편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남편은 저에게 너무 고맙다면서 앞으로 저와 저희 엄마에게 잘하겠다고 온갖 달콤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특히 저희 아빠가 하늘나라로 떠나고 나서 혼자 남으신 저희 엄마가 눈에 밟혀 결혼할 때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잘하겠다고 하니 빌려준 돈도 전혀 아깝지 않았고 저도 시댁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의 생각은 저와는 달랐습니다. 친정과 인연을 끊고 시댁에만 잘할 것을 요구하더군요. 아가, 우리 규진이 말 들어보니 너 요즘 아주 친정 문지방이 닳게 들락거린다면서? 네? 규진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규진이가 그런 말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친정집을 자주 드나드는 게 문제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다. 저 그렇게 자주 가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가 규진 씨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놓으셨다길래 그거 가지러 지난주에 한 번 다녀온 게 전부예요. 세상에, 너 미쳤니? 네가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 도대체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줘야 하는지 원. 쯧쯧. 제 행동이 어디가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네가 갈비찜 하는 걸 배워서 규진이한테 직접 해줄 생각을 해야지. 그걸 친정엄마한테 받아오면 어떡하니? 결혼하면 여자는 출가 외인인 거 몰라. 네 엄마는 그냥 남이야 남. 너의 유일한 가족은 규진이랑 시댁 식구들 뿐이라고. 네? 어떻게 결혼했다고 해서 저희 엄마가 남이 되나요? 건방진 게 어디서 말대꾸를 따박따박 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워. 결혼한 여자는 출가 외인. 하루에 3번씩 복창하면 너의 그 멍청한 머리에도 입력이 되겠지. 아니, 그래도요, 어머님. 저희 친정 어머니 몸도 편찮으신 거 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는 외출할 때 휠체어 없이는 잘 걷지도 못하신다고요. 그게 도대체 너랑 무슨 상관인데? 네 엄마는 네가 결혼한 그 순간부터 너랑은 관련 없는 사람이야. 너는 규진이 내조나 잘하고 우리 집 대소사에 신경 쓰면 되는 거라고. 그럼 아가씨는요? 만약 아가씨가 결혼하면 어머님은 관심 끄실 수 있으시겠어요? 당연하지. 우리 예진이가 결혼을 안 했으니까 내가 끼고 있는 거지. 예진이 결혼하는 순간 나는 걔랑 남남이야. 나 죽었을 때 내 장례식에만 오면 끝이라고. 말도 안 돼요. 부모 자식 간은 천륜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결혼을 했다고 해도 어떻게 그 인연을 그렇게 끊을 수가 있어요? 천륜, 그딴 게 어디 있어? 결혼하면 여자한테 부모는 시댁 부모뿐이다. 감히 친정 부모랑 왕래하는 꼴은 절대 못 본다. 혹여나 친정에 돈이라도 퍼다 주다가 걸리면 아주 험한 꼴을 보게 될 테니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해라. 그 후 아가씨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가씨 남편은 부모가 2분 다 계시지 않았습니다. 즉, 아가씨에게는 시댁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가씨는 시댁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자주 남편을 데리고 친정에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친정과의 연을 끊고 시댁에만 집중할 것을 요구하는데 정작 본인 딸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니네 집에서 도대체 왜 네 친정엄마가 나오는 거니? 그게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지나시다가 잠깐 들리신 거예요. 오래 안 계셨고요. 한 5분 정도 계시다가 가셨는데 문 앞에 어머님이 서 계셔서 너무 놀랐어요. 내가 집에 앉아 있는데 기운 쎄하지 뭐니. 그래서 불시 점검을 나와 본 건데 역시나 너 우리 규진이 출근하고 없을 때는 맨날 네 엄마 불러서 놀지? 프리랜서 번역이니 뭐니 헛소리 하고 있지만 너 그냥 집에서 노는 애잖아. 이렇게 우리 규진이 부려먹으려고 결혼한 거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엄연히 일하는 사람이고요. 집에서 놀지 않아요. 웃기지 마. 집에서 일한다는 애가 그 시간에 지 엄마를 불러들여? 정말 내 속이 터져. 우리 규진이가 착해 빠져서 저런 모질이 와이프를 데려오고 저 모질이는 집에서 자빠져 놀면서 지 엄마까지 끌어들이다니. 아이고, 우리 규진이 불쌍해서 어떡해.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까지 와서 저와 친정엄마의 만남을 감시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선을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남편과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남편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기를 바랐지만 그건 저만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자기야, 나랑 얘기 좀 해. 아, 왜? 나 바빠. 집에 가면 얘기하든가. 중요한 얘기야. 자기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나보고 결혼했으니 출가회인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엄마랑 연락도 하지 말고 얼굴도 보지 말고 지내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해? 당연하지. 뭐? 결혼하면 시댁이 가족 아냐? 무슨 그런 당연한 말을 물어보고 있어. 어이가 없네. 그럼 아가씨는? 아가씨가 남편 데리고 어머님 댁에 놀러 오잖아. 그런데 왜 나는 친정엄마랑 만나면 안 된다는 거야? 걔는 시댁이 없잖아. 너는 왜 장모님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냐? 이래서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어머님 말을 들었어야 했다니? 됐어. 너는 알 거 없고. 제발 우리 엄마 말 좀 들어.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장모님, 뭐가 좋다고 자꾸 만나려고 해? 그냥 집에 좀 계시라고 해. 저는 어머님 말을 들었어야 했다는 남편의 말이 계속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그날 저녁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고 들어온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봤습니다. 거기서 남편이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들을 발견하고는 너무나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기 요즘 왜 이래? 허구한 날 친정가 있고 장모님이랑 놀러 다니는 거 우리 엄마가 알면 기절해. 나만 그래? 자기도 맨날 어머님이랑 꽃놀이 다니고 쇼핑 다니잖아. 자기는 되고 나는 왜 안 돼? 또 결혼한 여자는 출가회인이라는 헛소리 하려고? 결혼할 때만 해도 순하던 애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너 이러다가 이번 추석 때 우리 엄마한테 크게 혼난다. 나 그날 니네 집 안 가. 우리 엄마랑 호캉스 가기로 했어. 너 진짜 약 먹었니? 나한테 불만 있으면 그냥 말로 해. 이런 걸로 우리 집안 뒤집어 놓지 말고. 네가 언제는 말로 해서 듣는 인간이었니? 아무튼 니네 집 안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아니나 다를까 명절 때 제가 시댁에 가지 않자 시어머니는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나다, 시애미. 너 지금 친정이라면서 어디 명절에 시댁 안 들리고 친정부터 가는 거냐? 거기 지금 아가씨도 와 있다면서요. 아가씨는 결혼했는데도 왜 친정에 가 있어요? 걔는 시댁이 없잖아. 그런데 너는 시댁이 있는 여자가 친정에 가다니. 미치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이지. 니 애미 휠체어 뺏어서 산속에 갖다 버리기 전에 지금 당장 시댁 오거라. 네, 지금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저 가면 그 집 인간들 무사하지 못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딱 기다리세요. 너 반응이 왜 이래? 우리가 뭘 어쨌길래 네가 오면 무사하지 못한다는 거야? 제가 가서 다 얘기할 거거든요. 아가씨가 일부러 부모 없는 고아 찾아서 결혼한 스토리요. 아가씨가 그 남자 별로 좋아하지도 않던데. 오로지 부모 없는 거 하나 보고 결혼한 거잖아요. 아가씨 남편은 그동안 부모 없이 산 것도 서러운데 부인은 그걸 이용해 먹고 자기 엄마한테서 독립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알면 어떤 심정일지 궁금하네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 어머님이랑 규진 씨 대화 내역 뒤지니까 다 나오던걸요? 잘하면 어머님 딸내미 이번 기회에 이혼할 수도 있겠어요. 어차피 애정 없는 결혼이었으니 상관없겠죠? 너 우리 집에 오지 마. 차 멈춰. 싫은데요? 저 거기 가서 할 말 많아요. 규진 씨랑 저랑 결혼하기 전에 어머님이 한 얘기도 가관이더라고요. 부모 없는 애를 데려와서 우리 집 노예처럼 부려먹어야 하는데
친정엄마 하나 딸려 있는 게 영 불편하다고 하셨던가요?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어머님은 그렇게 발뺌하시려고요? 그럼 어머님 아들만 사이코패스 만드시는 거네요. 우리 아들이 왜 사이코패스야? 규진 씨가 어머님한테 그랬잖아요. 장모님 어차피 곧 죽을 거라 고아랑 결혼하는 거나 다름없다고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보고 곧 죽을 거라고 하는 인간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그럼 뭐예요? 그건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지. 농담이면 그런 소리 해도 되나요? 그럼 저도 농담으로 어머님 곧 죽을 거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도 되겠네요? 야, 어디서 그딴 소리를 씹으려? 미친 할망구야. 너야말로 반성해. 나한테는 우리 엄마랑 연락도 하지 말라고 난리를 쳤으면서 네 딸은 네가 끼고 살고 싶으니 억지로 고아랑 결혼시킨 거 부끄럽지도 않니? 나한테는 친정이랑 금전거래도 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네 딸한테는 내 돈 뜯어서 결혼자금 지원해 준 게 말이 되냐고. 난 우리 딸한테 결혼자금 지원해 준 적 없다. 규진 씨가 회사에서 사고 쳤다고 거짓말해서 나한테 뜯어간 돈. 그거 아가씨 결혼자금으로 들어간 거 다 알고 있어. 당신은 내로남불의 끝판왕이야. 지 가족, 지 자식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딸려온 배우자들은 아주 인간 취급도 안 하지. 내가 당신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네 딸내미도 이혼시키고 나도 이혼할 거야. 아가, 제발 진정 좀 해다오. 내가 너희 엄마 못 만나게 한 것 때문에 잠시 흥분한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 만나게 해주면 되겠지. 그럼 네 화가 풀리겠어?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나랑 당신 집안은 이제 인연 끝이에요. 저는 그 집으로 쳐들어가 아가씨 남편이 있는 곳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눈 대화 내용을 전부 공개했습니다. 아가씨 남편은 크게 상처를 받고 집을 나가버렸고 저는 바로 신혼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고 친정으로 피신했습니다. 남편은 말 잘 듣는 제가 좋았던지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하길래 제가 가진 증거들을 전부 모아 이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얼른 이혼을 끝내고 자유로운 몸이 되어 저와 제 가족을 마음껏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 잘한 결정이겠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